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이번에도 아주 매우 유익한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네. 후각 이야기 배울 건데 후각이 왜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장 기자님은? 냄새를 못 맡으면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맛있는 걸 못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 후각이 파킨슨병이나 이런 뇌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냄새 그런- 맡는 기능이 뇌랑 그런 질병을 파악하는데도 후각이 중요하다고. 냄새로 질병을 파악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저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일 디지스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구에서 오죠. 감사합니다. 네, KTX 불러주셔서 타고. 감사합니다. 왜 하필 냄새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사실 저는 기억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 기억을 연구하기에 이제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후각 시스템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각 그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재료를 쓰다 보면 이 재료에 대해 관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각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후각이 굉장히 기억에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네. 어. 그래서 이제 후각에 대해서 기억과 후각을 연결하다가 이제 후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건 있죠. 무슨 드라마에서도 무슨 뭘 음식을 탁 먹고 한 숟갈 먹어보면 네네. 옛날 엄마가 해주던 뭐 생각이 난다는 등 뭐 네. 뭐 그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프로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예. 후각과 기억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프랑스 작가가 잃어버린 뭐 그 네, 소설책 잃어버린 시간을 말이죠? 찾아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예.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마들렌이라는 과자를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홍차에 찍어 먹다가 주인공이 네. 어. 어느 날 어릴 때 이제 매주 고모 집에 가면 이제 마들렌 구워주시고 홍차 타주시고 그걸 먹었는데 예. 되게 좀 힘들었던 날 이제 그걸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 옛날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시각하고 후각이 주는 기억의 이제 되돌림이 다른 게 뭐냐면 시각은 사실 기억이 돌아와요. 옛날 사진 보면 옛날 네네.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감정의 기억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후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기억이 돌아온다는 부분입니다. 냄새를 그때의 냄새를 다시 맡으면 네, 그때 그렇죠.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네. 어. 그 부분이 제가 후각에 관심 있게 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와. 시각이나 청각, 뭐 촉각, 이제 뭐 후각도 사실 해당하고 미각이지만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 일단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 분석하는 검문소가 있어요. 예. 일단 그러면 검문을 해놓고 이게 뭔지 판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창고에 보내고 뭐 뇌 감정. CPU 같은 게 일단 판단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회로 중에 이제 미리 모든 자극들을 다 모으면 예.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뇌의 각곳에 뿌리는데 예. 후각은 다르게 그 감정의 뇌라고 하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직접적으로 회로가 닿아 있어요. 중간에 검문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 부분이 바로 또 해마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되면서 기억이 끄집어오는 감정 기억을. 후각만 유일하게 그래요? 뇌랑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후각만 연결돼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취미능과학이라는 프로 나갔을 때 예. 그 연세대학교 계시는 금웅빈 교수님이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쉬울까 했는데 그분이 너무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각으로 보는 기억을 되돌리는 건 탐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탐구하고 예, 열심히 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후각으로 하는 아마 기억을 추출해내는 거는 소풍 같다. 그러니까 뭘 본 것도 있지만 사실 친구랑 논 재밌는 기억이 나는 거지 뭐 김밥 안에 당근이 3개가 들어있었네 뭐 그 노란 무가 2개 있었네 그런 걸 기억하는 건 경험은 아니. 아닌데. 네. 당시 좋았던 느낌 뭐 그렇죠. 이런 거. 왜 무슨 외국 무슨 깽단 영화 이런 거 보면 마약 흡입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코로 흑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그 뇌로 바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통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사기로 혈관에 넣게 되면요. 예. 뇌로 들어갈 때는 이제 혈관과 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비비. 네, 비비비라고 하는. 예. 그런데 사실 마약은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 흡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뇌로 통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이제 제가 그 연구하는 부분. 지름길을 찾는 거네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위험도 많고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치매 같은 걸 초기에 그렇게 좀 조기에 그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도 바로 그런 구조 때문입니다. 뇌하고 후각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네. 뇌를 보면 뇌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인가 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를 그 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눈은 마음의 창 이런 얘기는 들어봤으나 네, 뇌창. 뇌는 코는 뇌의 창이다. 네, 뇌과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교수님 그 우리 마음에 많은 감각들이 있는데 왜 코는 특별히 편도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진화의 단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일 때 이제 단세포 동물부터 우리가 진화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단세포 동물이 이제 운동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양분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고 자기 몸에 불리한 게 있으면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걸 때 달달하면 가까이 가고 이제 쓰면 이제 저희가 뱉는 그런 현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면 이게 매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그게 학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달달한데 이제 이게 뭐 포도당이기 때문에 달달하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벌써 목구멍 넘어가잖아요. 목구멍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호불호를 정해주는 거죠. 자기의 그런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흔히 예를 들 때도 이제 멀리서 호랑이 냄새가 나요. 이제 그 뭐 네. 토끼가 있는데 이제 예. 호랑이 냄새가 나요. 근데 토끼가 앉아가지고 얘가 배고픈 호랑이 냄새일까, 배부른 호랑이 냄새일까,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호랑이 냄새 일단 도망가고 난 다음에 제가 배부른지 그렇죠. 배고픈지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 사실 편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호불호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아 그러면 시각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면 네네. 냄새는 그냥 뭔가 즉각적인 느낌이군요. 네. 좋아, 싫어, 뭐 네. 쟤한테는 야 찝쩍대야 돼, 도망가야 돼. 네. 그걸 그냥 냄새로 바로 판단하려고.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아. 후각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페로몬이거든요. 네. 뭐 남녀가 페로몬 뿌리면 그 말되네요. 그럼 페로몬 뿌린다는 게. 사람한테는 사실 페로몬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안 알려져 있어요. 예.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동물의 경우로 보자면 이제 그거는 뭐 판단하지 않거든요. 뭐 그냥 왠지 끌려. 네. 네, 눈으로 보고 뭐 이목구비가 반듯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재밌는 주제네. 냄새로 끌리는구나. 냄새로. 네. 그래 사실 감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가장 처음에 쓴 게 후각입니다. 냄새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 감정을 풀어서 지갑을 열게 만들었죠. 저 요즘 관심 있는 주제 중에 어떤 특별한 매장에 가면 항상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거 있어요. 네. 어떤 브랜드의 옷 매장에 가면 항상 그 냄새가 나. 똑같은데 다른 데 가도 일부러 그 냄새를 통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책방에서도 예. 이제 특정한 이제 서양을 기반으로 해서 책에서 나는 냄새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서. 그 냄새를 만들면 특별한 감정이 일으키게 만드는 그렇게 네. 세팅된 디자인된 거네요. 네,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죠. 근데 봤는데 막 책값 때문에 싸웠어. 그런 거 안 가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후각하고 미각도 비슷한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네.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음식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 돌아보면 어릴 때 그거 먹고 배탈 났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다. 특히 많은 경우는 조개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개 먹고 이제 굉장히 덜 익은 조개나 이제 상한 조개를 먹고 상한 경우는 냄새만 맡아도 싫어합니다. 그게 생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두 번 먹으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억하고 냄새를 매칭해 놓으면 이제 다시 찾아가게 되고 좋지 않은 기억을 매칭해 놓으면 이제 안 찾게 되죠. 근데 후각이 예전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토끼야. 그러면 생존에 진짜 필요할 것 같고 뭐 원시인의 삶이었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후각보다 시각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후각도 뭐 무슨 기능은 있겠습니다만. 엄청 중요하죠. 제가 한 7개 정도 퀴즈 한번 내볼게 맞춰보실래요? 네. 나 퀴즈 무서운데. 쉽습니다. 내보십시오. 예.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쉬운 퀴즈 좋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면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저거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 뭐든지 떨어집니다. 나이는 확실히 떨어져. 저희 부모님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 네, 제가 이거를 그 과거 학생들한테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네, 당연히 나이가 들면 떨어지고요. 이건 당연히. 노화이고요. 맞아요. 코에서 생기는 일은 코는 평생 재생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재생 속도가 떨어져요. 코가 재생된다는 게 뭐가? 코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평생에 걸쳐 재생이 됩니다. 왜요? 사실 가장 그럼-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슬픈 거죠.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냄새 막력이 떨어지는데 저 질문을 보니까 왜 시력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귀도 안 들리고 다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냄새 맡는 능력이 특히 더 떨어집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집니까?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각이? 네. 어. 그래서- 눈보다도요 오히려? 그렇죠. 눈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자연적으로 노화된다고 봤었을 때는 아. 후각 같은 경우가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나이 들면 그 이성에 대한 이끌림이 없는 것도 후각이 발달. 왜 이렇게 이성을 자꾸 페로몬 좋아하시고. 그런 거 아닐까? 이성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어르신들이 그 가스에 위에다가 뭐 국 얹어 놓고 아니면 뭐 가스 노출되는 경우에 냄새를 못 맡거나 이제 불이 났는데 냄새를 못 맡게 돼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위험하구나. 네. 근데 여기 세포가 재생되는데 재생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점점점 이제 그 재생되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죠. 새로 만들어내는 속도를 다 느려지니까요. 그렇구나. 네, 두 번째 한번 번째 퀴즈 질문은 보죠 뭐. 뭐 그래도 여기 언더스탠드 굉장히 수준이 높은 프로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유전자가 같다는 건 아실 거고, 네. 네, 그 걔가 일란성 쌍둥이의 속옷을 운동하고 난 이 2명 일란성 쌍둥이의 속옷을 구별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구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들이 일란수 쌍둥이거든요. 네. 엄청 달라요 생각보다. 네, 냄새는... 냄새는- 도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냄새는 같습니다. 같아요? 네, 걔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 정말요? 네, 그렇게 유전자가 결정적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운동한 후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냄새입니다. 뭐 그렇죠. 덧입히는 게 그렇죠. 아니고요. 뭐 특별한 걸 먹고 난 다음 냄새가 아니고 운동하고 나는 냄새는 몸에서 나는 이제 기본적인 채취니까요. 예. 그 경우 유전자가 같으면 걔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걔가 구별 못해요. 그 얘기는 와. 뭐냐면 유전적으로 저희는 특정한 냄새를 각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뜻이네요. 네. 어. 그러니까 가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돼도 그 냄새를 그냥 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와 신기하네. 제가 그 근거는 안 보여드렸지만 모두 논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좀 조심스러운데 사이코패스랑 이제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죠. 예. 저희랑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뇌 구조가 좀 다른 거죠. 그 그래서 냄새랑 사이코패스는 관련이 있어요? 네, 냄새를 잘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왠지 잘 맡을 것 같아요. 난 잘 못 맡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죠? 사이코패스는 좀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제 사이코패스는 저희랑 뇌 구조가 다릅니다. 저희의 선악 기준과 그 사람의 선악 기준이 다릅니다. 더 잘 맡을라나? 네, 냄새는 못 맡습니다. 냄새 못 맡아요? 네, 거의 못 맡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를 테스트했던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의 사이코패스들은 거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왜요? 냄새하고 그럼 냄새를 맡는 기억의 부분하고 뇌의 부분하고 사이코패스의 성향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코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뇌에서 이제 식별하거나 음. 구별하는 기능이 저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난다고 얘기해요. 냄새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후각이 냄새가 어떤 감정을 맞습니다. 촉발하거나 뭐 옛날 기억을 촉발 그런 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뭔가 퇴화돼서 그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기억도 있고 뭔가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난 얘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그 부분 처리하는 아마 뇌 회로가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감정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랑 다른 게 뇌에서 처리하는 거.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냄새는 나긴 나는데 네. 보통 사람보다 좀 떨어진다. 네, 그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남들이 못 맡는 냄새를 맡는 거와 예. 냄새를 맡았는데 아 이거는 장미다, 이건 백합이다 구별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감지 능력이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감지 능력도 저희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냄새를 아예 못 맡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냄새를 맡으면 뭘 먹어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음식에 미각 이 맛이 다 후각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던데. 맞습니다. 80% 정도는 냄새를 먹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냄새를 못 맡는. 성격이 나빠서 사이코패스가 되는구나. 이거 예? 그 소시오패스랑은 다르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 예? 냄새 못 맡는다고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네. 항상 이게 학생들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미치고. 자,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볼 거다.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네.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80% 정도가 맞습니다. 아. 저희가 맛으로 먹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짜고 뭐 달고 그런 네. 것들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이제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냄새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양파하고 사과를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그 씹어 먹고 아마 맛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게 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하. 이해가 안 돼요. 식감이 비슷하니까. 네, 하고 단맛이 납니다. 원래 요리에서 설탕 안 넣고 단맛 나게 하는 게 양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양파가 사과의 그 단맛이 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2개 씹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나는 1000개 정도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10,000개, 나는 10만 개. 10만 개요? 1000개? 1000개도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1000개도 많아 보이는데요. 1000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냄새 못 맡는 축에 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건 우리가 개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일 경우. 사람이 경우에 사람은 1000개로 어떻게 보통 한 구별해요? 10,000개 정도 구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냄새를요? 네, 소믈리에나 이제 그런 굉장히 코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만에서 25,000개 정도. 와. 10만 개면 G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다 세봐서 야, 요 냄새랑 요 냄새 달라. 네. 요 조금 더 맵네? 뭐 조금 더 향기롭네? 그 하면은 네. 10만 개가 아니고 10만 개는 하다. 10,000개 정도 구별. 10,000개 정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연구한 걸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실험은 이제 사람들이 한 거를 구별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 네.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해봤더니 사람이 한 1쪽에 구별할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와 있었습니다. 일쪽이에요? 네, 저도 그거는 믿어지진 않긴 하는데 하여튼 그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저 수준은 네. 같은 향기를 맡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조금 달라. 네. 요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그렇죠. 10,000개 정도는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조금 많을 수는 있겠네요. 네. 농담으로 학생들한테 10만 개 손들면 여름방학 때 공항 가라고 합니다. 그 왜요? K9 대신에 그 일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통 K9이 한 10만 개 정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개가요? 네, 마약견들이 보통 마약견들이 네. 대박이다. 그렇구나. 그 혹시 연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어는 태어난 곳을 냄새로 찾아 돌아간다. 왠지 냄새를 찾아 저건 돌아갈 것 냄새가 같아요. 아니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각하시는 분들은 별 보고 간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명확하게 했던 거는 그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제 2개의 산에서 내려오는 연어의 이제 양쪽 개울에 예. 이제 이 마킹을 해서 얘네들이 다시 얼마만큼 돌아갔나 했더니 95%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천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더라. 색 알을 낳고 이제 죽게 되는 연어 이제 죽을 때 돌아가는. 근데 저거 관련해서 하여튼 희한한 게 엄청 먼 거리잖아요. 네. 거기까지가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찾아간다는 거는 그 냄새를 추적해서 가야 된다는 네. 뜻인데 네. 그렇게 먼 거리도 그 냄새가 남아 있어요?
이 동물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또 생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알을 낳게 되면 알이 바다까지 가는 확률도 아마 100만 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예. 알 나눈 것 중에 뭐 몇 마리가 가서 사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알이 안전하게 다 해서 부화돼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뇌에다 임플란팅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자기의 종족들한테. 그래서 그 냄새, 그래서 사실 한 가지 냄새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조합이 다 맞는. 네. 그렇지만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 먼데 간 거를. 예. 그러면 그 강에서 나온 그 냄새 분자 하나가 그 맞고 가겠냐?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별을 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처까지는 온다는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냄새를 못 맡도록 이제 코를 막거나 냄새를 못 맡게 만들어 놓은 연어들은 자기 엉뚱한 천으로 거야? 못 돌아갑니다. 코를 막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을 때는 확실히 필요하긴 하군요, 저게. 네, 그래서 그렇긴 하겠네. 네, 그래서- 근처까지는 대충 동서남북으로 간 다음에.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천을 흔들면 안 된다고 연어 못 먹는다고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저희 후손들은 우주정거장에 가서 신혼여행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주정거장에서는 냄새 맡는 능력이 어떨까요? 우주정거장이랑 냄새 맡는 능력이 무슨 차이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맛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저희가 그 이소연 연구원이 그 우주인이 거기서 이렇게 라면 먹는 거 보여줬잖아요. 예. 그 지상에서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어. 네, 그게 실제로는 그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도리어 이제 대기가 더 가벼워지니까 더 맡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몸이 붓습니다. 몸이 부어요? 그럼 이제 코 속대 살도 부어서요.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코맹맹이가 되는 거예요? 네, 간이 엄청나게 센 음식이 아니면 이제 우주선에서는 밥을 먹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 가면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보셨는데 네. 이런 거 이제 얘기 들으면 재밌어서 이쪽 연구를 하게 되죠. 후킹용이구나, 후킹용. 예, 알겠습니다. 감각에 대해서 먼저 앞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는 오감이 있고요. 그 실제로 이 감각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예. 이 첫 번째 이 감각을 감지하는 세포만 다릅니다. 이 세포가 다음번에 시냅스를 이루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전기 신호입니다. 모든 자극이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5개의 그런 이제 특정한 부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지나면서 하나씩 갖게 된 거죠. 예. 그 중에 최초가 후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 물질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단세포가 이제 그쪽 달달하면 이제 영양분 쪽으로 가고 이제 몸에 나쁘면 비껴가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복잡한 것들을 봐야 될 이유가 생겼고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각, 청각, 이제 촉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네. 설명 주신 걸로는 후각은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네, 나머지는 중간에 게이트키퍼가 있어. 네, 네. 촉각, 뭐 시각, 뭐 청각 다 있어. 네, 이미 후각도 있습니다. 후각도 있어요. 네, 후각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애도 있고 직접 가는 것도 있고. 그럼 네, 네. 후각만 왜 그렇게 후각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왜 후각만 그런 게 돼 있어요? 왜 후각만 뒷구멍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게이트키퍼가 있어가지고. 게이트키퍼를 갖고 있는 것은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간 거와 좀 더 빨간 것, 뭐 시각으로 보자면 예. 뭐 파란 거보다 조금 더 이제 뭐 시퍼런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이제 분석하는 기능들이 필요한 게 생겼고요. 예. 그건 모든 다른 감각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후각 같은 경우에서도 달달한 것도 있지만 달달한 종류는 많거든요. 뭐 포도당도 있을 것이고 뭐 다당류도 다른 것들도 있을 테니까 이것들을 구별해야 될 필요들도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뇌가 발달하고 커지면서 분석하는 쪽이 커진 거죠. 뭔가 차이를 이해하고. 네네. 예. 그런데 후각은 그것까지 따라가기도 하였지만 원래 갖고 있던 게 그냥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면 후각이 뇌에 직접 연결된 건
진화한 게 아니고 원시적인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한 거는 후각도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오는 기능은 있는데 네네. 처음에 생물이 인간이 보지도 못했을 때, 네. 듣지도 못했을 때는 후각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후각만 뇌하고 딱 붙어 있었던 애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아주 진화 초창기 때는 뇌라 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 신경망 형태의 아주 단순한 그런 뇌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일 때는 후각이 모든 감각을 다 담당했는데 이제 뇌가 되고 점점 진화하면서 다양한 감각 기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원시적인 감정을 건드리는군요. 그래서 그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네. 뭔가 이렇게 진화의 과정에 원초가 남아 있는 약간 약점 같은 거네. 장점일 수도 있죠. 약점이라고. 네. 예. 이게 오, 아마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보시면 이게 예.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죠.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가 코입니다. 코에서 이제 신호가 처음으로 들어오면 예. 두 갈래가 돼요. 파란색으로 가는 길과 빨간색. 네. 요 빨간색 편도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원시적인 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거. 네. 예. 요 편도체라는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 그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경제 이론에서 뭐 내가 손해를 보고도 무엇을 한다. 내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많은 부분들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편도체가 흥분하죠, 갑자기. 네, 그래서 이 편도체는 이제 감정의 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독립된 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해마거든요. 네. 기억하는. 요거랑 같이 직다해 있죠. 바로 닿아 있죠. 그리고 후각구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상. 이 시상이라는 곳은 뭐 다른 감각기관에서 다 올라오는 부분 종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각 부분에 다 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거쳐갈 경우에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 분석 통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네. 이쪽 부분은 이제 감정, 아미그달라를 거치는 편도체를 거치는 감정과 해마로 가는 이제 추억, 기억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야, 그러면 저 말은 같은 냄새가 나면 일단 감정을 건드리고 뇌랑 동시에 간다는 뜻인데 네. 이미 예를 들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냄새를 먼저 맡잖아요. 거기서 네. 벌써 판결이 되는 거네요. 좋다 나쁘다는. 네, 그런 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끼워 맞히는 해석인 거지. 네, 네. 냄새만 딱 맡으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도 네. 이유는 몰라.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그 이성을 자극해서 이 감정을 누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홍어 좋아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예. 홍어는 암모니아 냄새거든요. 네. 그 냄새를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어른 되면 홍어 맛있게 먹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 냄새는 맡기 싫지만 입에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맛있고 이제 감칠맛이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성의 이제 감정을 이제 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모르고 홍어 냄새를 처음 맡으면 일단 다 싫은 피하죠. 거고. 그럼 냄새는 그러면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모니아 냄새가 저희가 본능적으로는 싫어하죠. 그렇죠. 아니, 네. 이게 학습이 아닌 것 같아. 아니, 학습 되기도 하긴 네, 학습을 하겠으나.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파마잔 치즈 같은 경우 이제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런 경우는 그 애기 토한 냄새랑 똑같거든요. 예. 실제 원 예. 그거는. 근데 먹다 치즈 보면 좋아. 먹는데 예. 냄새 보고 먹겠냐고 하면 반은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눈이 필요한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역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을 봤을 때 일단 냄새로 좋다 싫다를 먼저 결정하고 네. 좋은 장점을 찾는 경우도 있겠으나 네, 네. 눈으로 보고 감정을 누르는 경우도 있다. 네. 야, 그러려면 진짜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야 될 것 같은데. 냄새도 학습을 통해서 그게 좋은 냄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경험에 학습을 의해서? 경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어. 홍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탈리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파마잔 치즈 같은 거. 어린애들은 안 좋아해요 그 냄새. 그거 처음에 그거 안 먹겠다고 하는 어린애들 많거든요. 예. 그거 넙죽 어릴 때부터 먹으면 이상한 아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약간 원시의 뇌에 잔재가 남아 있는 거다. 네. 실제로 왜 호불호를 해놨냐면 앞에 말씀드린 생존에 관련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냄새들은
좋지 않은 냄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파마산 치즈 냄새도 상한 냄새거든요. 네. 일단 피해라고 네. 본능적으로 삼키면 안 되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군요. 네, 암모니아도 상했을 때 나는 냄새고요. 그러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맛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예. 이제 그걸 감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눈이 필요한 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막 암모니아 아무거나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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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본적으로 피할 거냐, 쫓아갈 거냐. 네. 계속 그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호불호랑 이 학습을 연결해 가지고 뭐 버릇을 고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담배 피시는 분 같은 경우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담배를 필 뿐이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가 핀 담배를 병에다 모아놓고 이제 깨자마자 그 담배 냄새에 맡게 하면 그 담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아침마다 이렇게 반복하게 해요. 자기가 핀 담배로 한 거를. 와.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줄입니다. 아, 그게 역겹게 느껴지고. 네, 이제 그거는 원시내를 깨우는 거죠. 이미 이제 담배 맛에 길들어져 있는 분을 이제 원시의 그런 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릇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그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위에 있는 이성을 담당하는 뇌에 비해서 뭔가 학습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어. 그냥 이 냄새가 나한테 그냥 싫었어.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보통 싫고. 그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상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텍스트북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어릴 때 이제 상한 조개 먹은 애들은 절대로 어린애들 조개를 안 먹거든요. 예. 그 냄새만 나도 다 피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소량이 들어있는 것들조차도 안 먹거든요. 그 요리에 조금만 들어있어도 그건 이제 본인 생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각인되면 참 바꾸기 힘듭니다. 이성에 의해서 덮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네.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도체에 집어넣는 첫 번째 기억이. 그래서 야, 그건 뭐 그냥 해픈 투비 그런 일을 겪은 건데. 네, 그냥 그게 평생을 결정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그냥 첫 번째 경험이 평생을 결정한 걸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 페로몬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예.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경험으로 보면 또 그걸 꼭 무시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뭐 나는 이런 이성을 좋아한다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뭐 양쪽 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탁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나오면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이제 말한 거랑 완전히 맞아, 다른 그럴 수 사람을 있어요. 데려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남자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랑 사이가 좋을 경우에는 아빠가 쓰는 스킨과 같은 걸 쓴다거나 이제 여자라면 엄마가 쓰는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쓰는 쓴다거나?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향으로 샴푸 냄새가 뭔가 네. 그런 거. 향으로 결정한다는 게 그런. 교수님 그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막 여름이나 하여튼 집에 이제 늦게 가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막 안으려고 하는데 저리 가 냄새나 막 이러잖아요. 난 무슨 냄새 난다는 거야? 막 자기는 원래 자기 냄새를 잘 못 맡나요? 네. 왜 못 맡나요? 자기 냄새를 계속 맡게 되면 뇌가 피곤하겠죠. 네. 새로운 냄새를 맡아야지 되는데 계속 새로운 걸. 그리고 기본적으로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이렇게 같은 일 반복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건 알았다 치고 없다 치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는 거를 계속 인식하게 되면 뇌가 정말 피곤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일하는 동안에 새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의 영역이 비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자기 냄새는 위험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재밌는 예가 그 제가 이제 저 연구에서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파키스탄 인도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들 몸에서 카레 냄새가 나는 걸 잘 몰라요. 예. 근데 실제로 나요?
나죠. 우리도 한국 사람 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네, 하잖아요. 저희는 금요일 날 먹으면 월요일 날 마늘 애들이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래.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네. 그 친구들은 그 카레를 다 구별해요. 저희는 다 똑같은 카레인데 이 카레 저 카레. 네, 아. 종류를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레에 아마 베이스 되는 냄새는 이제 뇌에서 이거는 이제 뭐 냄새라고 상관하지 않고 이제 특이한 특이점이 있는 냄새들만 이제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뇌가 활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나는 냄새들을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맡게 되는 거죠. 야, 그거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그 이성을 조금 오래 사귀다 보면 좀 실증도 나고 그런가 보다. 냄새가 좀 익숙해지니까 별로 이렇게 차별점을 냄새 익숙해지면 차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그 후각에서는 그 이제 질병 우리가 뭘 먹고 몸 안에서 이제 소화시키고 뭘 하기 때문에 대사를 하기 때문에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아기가 싫어하는 건 혹시 뭐 담배 냄새나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 냄새, 막걸리. 술 냄새. 숙성된 또 막걸리 냄새 상당히 파마자 냄새하고 치즈랑 냄새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잘 판단이 안 쓰면 이제 침을 한번 뱉어보라고 뜨거운 돌에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혹이거든요. 우리 입안에서 나는 냄새. 예. 그 냄새들이 병에 따라서 각각 몸에서 이제 다른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런 걸로 해서 했고 사실 동의보감에도 있고요. 중국 고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이제 구별하는 경우 많고요. 예민하게 어차피 그 화학 반응이니까. 네. 아.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알려진 것들 이거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당뇨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당뇨 하시는 분이 후 불었을 때 나는 냄새가 글루코스하고 아세톤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냄새냐면 유성 매직 냄새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쉽게 이제 후하고 자기가 불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냄새가 날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주 다당 그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신나 냄새가 나고요. 아, 그래요?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독용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와.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한 가지로 구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당뇨나 폐암이나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내뱉는 호흡에서 저 냄새가 되게 보통 사람들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나요? 많이 나면 이제 그만큼 증세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호기를 모아서요. 그 이제 화학 그런 분석하는 곳에 가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의 이제 양들을 측정을 해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특정하게 높거나 어떤 패턴을 갖게 되면 이 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도 하고 실제 병원에서도 또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흡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그 네.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아세톤 성분이 특별히 많다. 네. 그러면 이제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진단하는 거예요. 네. 냄새는 아주 미세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진짜 뭐 전문적인 장비로 진단해봐야 될 정도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이렇게 후 불었는데 자기가 느낄 정도로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호기에서 이제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고요. 예. 근데 가장 저희 이제 뇌과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굉장히 흥미롭게 된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예. 영국 간호사 조이 밀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남편이 파킨슨 환자였어요. 예. 근데 파킨슨 환자 판정은 안 받은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환우에 갔다가 자기 남편하고 나는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파킨슨 환우에 갔는데. 남편은 아직 파킨슨 진단 받기 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되게 의아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즉 뭐 별로 사실 인과관계가 예.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로 해서 몸의 체취가 바뀐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몇 명을 해서
이제 환자하고 환자 아닌 사람들을 했는데 이 사람 한 명 틀리고 다 맞췄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뭐 높은 확률이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럴 수는 있겠다고 예. 판단하고 예. 접어뒀는데 석 달 뒤에 이분이 이제 양성이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판정됐어요. 그 100%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 더 놀라운 건 병원에서 판단하기 석 달 전이었다는 거죠. 아, 이미 냄새가 먼저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몇 가지 한 6개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파킨슨 환자들 몸에서 채취해서 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몸에서 나는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패치 같은 거 붙여서 땀에서 나는 것도 이제 이 채취 모아서 이제 파킨슨 미리 진단한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화학물질 가지고 냄새를 몰라서 저랑 예. 같이 연구하는 이제 화학과 계시는 이제 이 향기 연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 이렇게 남자 퀴퀴한 냄새래요. 근데 그 냄새 너무 많아. 너무 호레비 많은데. 냄새가 호레비 냄새 같은 거? 네, 그 중에 이제 그런 어. 냄새가 나는 여러 가지 케미칼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약간의 흙 냄새. 아. 그 두 가지가 가지고 대표적으로 시그니처로 났던 거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약간 나이든 이제 노인 냄새가 어르신 예. 냄새가 나는 거는 이제 이 간호사님이 이해를 했겠지만 예. 흙 냄새가 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이 뭐 정원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리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파킨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그게 다 난다는 게 이렇게 그거 진짜 신기하네.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에서 일어나는 대사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예.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뇌의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죠. 몸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뇌의 변화인데 뇌의 변화가 채취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길게 가면 너무 복잡한데요. 예. 다음번에 아마 언더스탠딩에 이제 뇌하고 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브레인 것 엑시스라고 해서 과거에는 뭐 먹는 거랑 뭐 뇌랑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경도 찾았고요. 예. 반대로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거,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경고리를 다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이 아마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생물들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이 걸렸을 경우에 이제 장에 어떠한 그런 뭐 미생물의 변화가 있고 그게 그러면 냄새로 이제 나타날 거다. 네, 대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결고리로. 네, 실질적으로 첫 번째 저희가 뇌하고 장의 연결고리 찾은 게 파킨슨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었거든요. 알파시네프린이라고 하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예. 이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저거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100%면 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만들면 굉장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미세한 그 냄새만 나도 네. 너 파킨슨에 되게 가능성이 지금 높아. 아니면 1차 진행되고 있어. 그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뭐 실질적으로 뭐 뇌 영상을 찍거나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네 저거.